최영호 TV에도 출연해서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티콘 글로벌의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0만 한상 직판 자사몰 만들기 운동본부의 본부장 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오셨던 분들에게는 리마인드, 그리고 참여치 못하신 분들에게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들이나 서민들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이 사업하기 전에 그런 애정이 있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일본에 파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명함 스티커 팔던 거는 전문 회사에 매각했어요. 150억 정도가 되니까 이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기간판하고 용기를 우리가 직영해요. 일본에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품이잖아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지로에 나가면 명함을 파는 회사가 7,000개예요. 7,000개. 한국에 명함 파는 회사가 7,000개인데 흔하디 흔한 명함을 해외에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공기간판 아시죠? 이렇게 길에 나가면 뭐 노래방 뭐 이렇게 붙죠. 그 공기간판도 무슨 특별한 반도체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걸 일본에 원래 33억 원어치 팔았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저런 이제 물병이 전부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용기도 13억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물건도 해외에 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물건이 중요하냐면 저도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나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물건 구매하는 순서 같아요. 제가 일상품을 구매할 때는 일단 쿠팡에서 사고, 쿠팡이 거의 대세잖아요. 쿠팡에서 먼저 사죠. 저는 안양에 살아요. 물건 많이 살 때는 코스트코 가서 사거든요. 왜냐면 싸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기업 밀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CJ에서 나오는 햇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0가지가 넘어요. 다 밀키트잖아요. 심지어는 민물 매운탕도 다 밀키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팔아먹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가고 프랜차이즈 가고 편의점 가고 할인마트 가는데 이게 꼭 생필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시대, 이 인터넷 시대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얘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얘들한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자, 검색 엔진은 구글하고 네이버 다 죽었죠. 다음도 2.1%인가 그렇더라고요. 다 죽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다른 건 다 죽습니다. 카카오톡 요번에 그 서비스 개편하면서 품질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탈률 제로예요, 제로. 완전히 승자 독식이죠. 인스타그램, 틱톡, 부킹,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우버, 직방, 다방,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사람인, 잡코리아, 당근마켓,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게 인터넷 시대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 모든 업종에서 승자 독식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국내에선 사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떠나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도 제가 안양 이제 중앙시장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집 가는 길이 걸어서 가면 이제 중앙시장 걸어서 가면 재밌으니까 걸어가거든요. 와, 근데 청년들이 그 생선 파는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희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 가보면은 야채 가게인데 잘 되는 집도 있어. 근데 그게 일반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그런 거는 뭐 따라 하려면 하겠지만 별로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중앙시장 같은 데도 지금 6시면 문 닫아요. 재래시장. 인터넷을 빼고는 사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현대라는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 사업하는 건 장사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사업으로 키우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전제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모든 업종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잖아요. 국내에서는 저는 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을지로는 한국 인쇄물의 80%를 공급하던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을지로에 오면은 성원 에드피아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원 에드피아가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 그래서 지금 명함 성원 에드피아에서 주문하면은 4,200원이에요. 500매. 여러분 얼마에 명함 맞추세요? 보통 뭐 10,000원, 뭐 조금 싸면 6,000원, 뭐 1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4,200원이에요. 그래서 4,200원 플러스 420원 부가세 내면은 명함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부 이북은 성원 에드피아 땅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없어요. 절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매입 단가가 일단 싸고 모든 걸 자동화 시켜버렸어요. 품질이 너무 좋아요. 이런 회사하고 내가 경쟁해서 어떻게 이겨요? 중부 이남에는 와우 프린트가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은. 꽃배달. 전부 인터넷에서 꽃배달 쳐서 들어가죠. 고기 살려면 국대한우에서 사잖아요. 또 저런 회사가 많아졌잖아요. 전부 인터넷 기반으로 절대 강자들이 생깁니다. 농가 살리기? 너무 싸요. 너무 싸.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국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국내에서는 누가 돈 주고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국내에서는 이윤율 균등화 법칙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국내에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쇄 시설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 과정을 혁신시키는 사람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원 에드피아 같은 데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공하면 대박이 나지만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같은 소생산자는 더 이상 진입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기업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형성된 시장에. 그게 지금 정영진 회장이 죽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영진 회장이 옥션하고 G마켓 인수했잖아요. 3조 4천억 들여가지고.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죠. 쿠팡, 인터넷 시대에는 선두주자를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은 쿠팡식으로 따라잡는 거예요. 쿠팡은 어떻게 따라잡았을까요? 쿠팡은 미국 자본이었잖아요. 미국 자본이니까 돈을 진짜 물 붓듯이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송, 로켓 배송한 거잖아요. 로켓 배송은 무조건 적자 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박아서 딴 사람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국내는 이미 승자 독식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생산자가 이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해외로 가라는 거예요. 해외로 가라. 해외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얘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의견도 계시니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해외가 너무 쉬운 땅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택배 박스 팔았거든요. 일본에 택배 박스 파는데 그때도 저는 택배 박스 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또 국내에서 택배 박스가 좀 전자상거래 거래가 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택배 박스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시설도 없고 전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택배 박스를 외주 줘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았는데도 가격 경쟁력이 월등했어요. 국내에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이미 다른 분들이 팔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이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직접 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겨요? 택배 박스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원재료 아낄 방법도 모르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또 용어를 다 잊어먹었는데 20년 전 일이어서 이 택배 박스를 만드는 회사를 지함사라고 불렀어요. 작은 회사들. 근데 지함사에 택배 박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판지사라고 불렀거든요. 원지를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맞아요?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 20년 전. 근데 지금은 판지사가 이 지함사가 팔던 일을 해요. 왜냐하면 지함사가 자꾸 커지고 시장을 장악하니까 판지사가 먹을 게 없어서 판지사가 직접 팔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데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팔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일본으로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200, 140, 60이 기준이거든요. 박스는. 그러니까 가로 200, 세로 140, 높이 60. 이게 일본 우체국 1호 박스예요. 우체국 1호 박스를 일본 사람들은 하나에 23엔에 팔더라고요. 23엔. 하나에 그 당시에는 제가 할 때는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100엔 750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23엔에 파는데 저는 그걸 13엔에 팔았어요. 근데 되는 게 제조 원가가 67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 택배 회사가 만든 택배 박스보다 우리 게 더 좋았어요. 강도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쟤들 건 깨졌지만 우리 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13엔이라고 해서 사보니까 지금까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 게 아니라 그냥 팔리더라고요. 막 사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쟁력이 일본에 갔을 땐 생겼어요. 명함도 똑같았습니다. 명함도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100매를 2,300엔에 팔았고 저는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택배 박스 하다가 명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명함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 명함을 팔려고 한국 명함 판매사의 샘플을 받아왔어요. 샘플을 받아오고 일본의 프린트팩이라고 온라인 1위 회사가 있었거든요. 온라인 1위 회사 명함 용지를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모르잖아요. 이 용지가 이름이 뭔지 몰라요. 종류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명함 판매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일본에 파는 마트 코트지가 한국에 뭐냐?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마트 코트지 말고 거기 뭐 레인보우지는 고유 명사였지 일반 명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걸 레인보우라고 부른다고 붙여놓은 거지 레인보우라는 용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명함을 모르니까 일본 무슨 용지에 맞는 한국 거라서 이름을 맞추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일본의 한국 이름으로 팔았어요. 레인보우, 뭐 화이트 실버, 뭐 한국 이름으로 그대로 팔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도 어차피 몰라 그거. 그래서 팔 때는 샘플지를 미리 주는 거죠. 샘플 무료 신청하세요. 그럼 뭐 자기도 또 레인보우 뭐 이거 자기들도 이걸 보통 명사로 이해했겠지. 뭐 주문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대표 명함이 마트 코트지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화이트 스노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뭐 제가 명함 업종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스노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표 상품이거든요. 기본 상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저는 한국 스노우 화이트를 마트 코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획사거든요. 주문하는 사람은. 명함은 개인이 주문 못해요. 명함은 왜 개인이 주문 못하냐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모르는데 재단 사이즈, 뭐 편집 사이즈,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걔들은 2,300엔에 팔고 우리는 980엔에 파니까 주문하는 사람은 일본의 기획사였어요. 개인은 어차피 주문 못해요, 명함은. 그래서 기획사에서 야 이거 뭐 완전히 노다지 아니에요? 그동안 2,300엔에 사와서 고객한테 팔던 거를 980엔에 500매, 그것도 500매를 사서 손님한테 파니까 자기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막 팔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확산이 안 돼요. 왜 확산 안 되겠어요? 기획사가 이 회사를 알려줄 리가 없잖아, 주변에. 자기 경쟁사니까. 확산이 더럽게 안 돼, 이건. 그래서 계속 검색어 광고에서 넓혔는데, 어쨌든 되게 성공했죠. 그 다음에, 근데 980엔에 우리가 팔 때 한국에서는 성원 에드피아에서 4,200원에 가져왔잖아요.
그럼 4,200원에 가져와서 9,800원에 파니까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성원 에드피아는 지금 4,200원에 우리한테 팔아서 다 남아도 마진이 4,200원이고 우리는 사와서 팔아도 9,800원인데 우리가 더 마진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개발이 돼요. 그래서 4,200원에 사와둔 걸 이제 성원 에드피아에 안 맡겨. 우리가 직접 공장을 개척을 했어요. 3,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2,500원에 제작해와서 9,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래서 1,250원을 올렸어.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개코도 모르는 제가, 한국에서는 아무 경쟁력 없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팔았어요. 스티커는 뭐 본드 접착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마진율이 거의 한 2~3배 됐던 것 같아요. 그거 팔다가 그 다음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은 한 장 단위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싼 거예요. 일본에 비하면. 그 다음에 공기 간판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팔았어요. 이런 아이템들을 발굴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홀로그램 스티커 파신다는 사장님 계시길래 제 말씀 드렸어요. 진짜 제조까지 하실 수 있으면 홀로그램 같은 거 가지고 나가면 못 팔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표님 앨범 파신대요. 앨범 일본에서 만들겠냐고요. 안 만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파는 거죠 뭐. 못 팔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이템들이 한국에 또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한국에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서 갖다 팔면 돼요. 우리는 싸게 사와서 일본에 팔면 되는데 놀랍게도 일본에 진출한 중국 판매자가 거의 없어요. 못 넘어가요. 자, 이제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6도입니다. 저는 이제 뭐 쿠팡을 통해서 중국 상인이 진출한다 이런 거는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재미없는 장사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자사몰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쿠팡에서 파는 사람이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는데 자사몰을 운영하는 중국 상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 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미국 판매자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여러분 중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온라인으로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온라인 몰을 열거나 아마존 T몰 이런 걸 통해서 파는 사람이 한국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어쩌면 한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은 없으시잖아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한국 상인은 극소수인데 그 한국 상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직은 무주공산이에요. 해외에 파는 건 무주공산입니다. 제가 입증을 하나 딱 해드릴게요. 이 을지로 바닥에서 명함 파는 대부분의 사람은 티쿤 압니다. 정말 명함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명함 판다고 돌아다니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지금 2007년부터 일본에 명함 팔아서 대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150억 팔아서 서초동에 건물까지 샀으니까 대성공한 거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정말 아무도 안 따라해요. 자, 제가 공기간판 일본에 가져가서 성공했다는 거 공기간판 파는 사람들 무지 많이 알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맨날 공기간판 판다고 떠들어대는데 모르겠냐고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전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따라하는 거야? 자, 플라스틱 용기, 제가 플라스틱 용기 제조도 안 하잖아요. 플라스틱 용기 사와서 팔아서 성공했잖아요. 플라스틱 용기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사람 안 따라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카페에 보면은 뭐 어느 아이템이 팔렸다. 제가 그런 이제 저하고 협의가 된 분들 것만 공개를 하거든요. 딴 분들은 아이템이 뭔지 모르게 가려놨어요. 컵 회사 사장님 성공했잖아요. 티쿤 통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카페 보면은 뭐 컵 잘 팔려요. 맨날 써줘. 근데 컵 파는 사람 아무도 안 따라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회의 땅입니다.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플라스틱 용기 판다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를 우리 회사에 공급해주는 한국 회사 상위 2개 업체에 국내 매출이 630억 원이에요. 플라스틱 용기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사람 국내 매출이 630억인데 플라스틱만 공급해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내 꿈이 너무 작았다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 나는 일본에 용기를 1,000억 팔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플라스틱 용기밖에 못 팔아요. 근데 저는 일회용기 붙이면 되잖아요. 주방 용기 붙이면 되잖아요. 인구는 2.5배잖아요. 시장은 5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 용기도 지금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1,000억 팔기 바쁜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아, 플라스틱 용기만 가지고도 일본에 내가 1,000억 팔 수 있겠구나. 딴 거는 손댈 생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공기간판 지금 30억 원어치 팔았어요. 올해. 그랬더니 우리 공기간판 업계 너무 잘하는 사장님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점심 먹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김 대표님은 왜 공기간판 하세요? 그래서 공기간판이 일본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LED 간판은 공기간판의 5배예요. 공기간판 사이트에 LED 간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판 계열로만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공기간판은.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기간판, 이 명함 스티커는 제가 팔았어요. 매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50억 원어치를 팔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150명이 구성원이 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명함을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가 없었어요. 기계를 모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50명이 움직이면은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해서 뭐 건물도 사고 뭐 그랬다가 다 까먹긴 했죠. 딴짓 하다가.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안 홀로그램 스티커 파시는 사장님은 보안 관련 스티커를 계속 발전시키면 돼요. 그리고 보안 관련 스티커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팔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용기는 못 팔아요. 유럽 못 팔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계예요. 근데 대표님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티콘보다 시장이 더 크다고요. 근데 저는 일본 못 해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제 것만 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도 전 100% 다 공개해 드립니다. 티쿤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혼자서 티쿤 얘기 듣고 혼자 하셔도 다 돼요. 그래서 다 공개해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을지로 이 인쇄물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잘 팔고 있다고 소문해도 아무도 안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좀 해외로 진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직판을 했을 때 왜 성공하느냐? 왜 성공하느냐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경쟁력 있을 때만 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경쟁력 있을 때만 나가면 돼요. 그럼 경쟁력 있는 걸 어떻게 조사하냐? 제 노하우인데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99% 정확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일본에 팔겠다고 했을 때 일본 구글이 지금 일본에 거의 78%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구글이 점유를 해요. 구글에서 치는 거예요. 칼라 렌즈. 딱 치면 상위 광고하는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이건 4개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정확해요. 우리도 국내에서 뭘 조사하면 전부 인터넷으로 조사하시잖아요. 코트라도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일본 시장을 조사할 때 약간 장애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검색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본 구글에다가 명함 치면은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노출을 볼 수 없게 해놨어요. 해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VPN 설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갈 때는 VPN 사설망이잖아요. VPN 설치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VPN을 설치해서 검색하면은 우리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VPN 설치해서 앨범 치세요. 사진 인화 치면은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몰라요. 왜 모르냐? 제조 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데 대표님은 딱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 딱 봐서, 이거 경쟁이 있어, 없어요. 거의 100% 정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프라인은 이제 상대 안 해도 돼요. 오프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 건 코스트코 뿐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하고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온라인만 경쟁 상대예요.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스티커, 일본 구글에 들어가서 홀로그램 스티커 치면은 4개 상위에 나오잖아요. VPN. 걔들만 딱 조사해보면 우리가 나갔을 때 경쟁력 있어 없어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 없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일본에는 경쟁사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해외 직판은 경쟁사가 없다 그러면 꼭 그 질문에 일본엔 명함 파는 사람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2,300엔에 판다니까요. 나는 980엔에 팔고 얘가 무슨 경쟁 상대예요. 자, 플라스틱 용기 일본에는 플라스틱 용기 파는 사람이 없나요? 걔들은 비싸게 판다니까요. 우리보다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종류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경쟁 대상이 될 만한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리고 그런 아이템일 때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조사해봤더니 뭐 비까비까 해. 그럼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내 상품이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접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아이템은 이미 생명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도 그런 아이템 너무 많다고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의 다른 회사가 넘어가면 어떠냐고요? 안 넘어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넘어가라고 해도 안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중국 업체 안 들어올까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업체도 반드시 이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요, 선발 주자가 앞에 있으면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검색이 다 되잖아요.
공기간판 업체가 왜 일본에 안 나가겠어요? 한국 공기간판 업체가 티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티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의 명함을 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나간 한국 업체가 있잖아요. 나가기 싫어요, 벌써. 왜냐하면 가격도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먼저 진출했으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가시는 게 항상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터넷 초창기 시대 때는 지금 페이스북 만들었던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서비스 완성을 기다리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일단 내놓고 고치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일단 뭐 서비스가 좀 개판이라도 일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선점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 시장에 누가 먼저 나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5년까지도 여유 있을 거예요. 중국 업체 못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기껏 해봤자 일본 아마존에나 들어가지 자사몰 방식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5년 안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떡하냐. 대기업은 더 못해요. 이거는 한국 안에서는 시스템이 단순하잖아요. 뭐 주문 받고 배송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물류는 어떻게 해결하며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대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직판은 처음부터 시스템 만든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그 잘한다는 대기업들이 일본에 진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일본에 진출한 대기업이 무신사 달랑 하나입니다. 무신사. 근데 무신사 지금 영업도 못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잘한다는 무신사가.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근데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뭐 티쿤 공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소기업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하여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해외 직판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냐면 휴가 다 갔다 와도 되고 밤에도 주문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주문해요. 정말 이렇게 편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경쟁사도 없죠.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좌판 깔아야 될 일도 없어요. 또 밀수도 없잖아요. 전자상거래업은 정말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은 꿈의 직종이에요. 정말 꿈의 직종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사가 없으니까 마케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검색어 광고만 하면 매출이 올라요. 거짓말 같죠?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부직포백, 공기간판, 용기 이걸 하면서 광고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현수막 쳐보잖아요. 근데 우리 게 워낙 싸. 그럼 우리 거 사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터넷 광고 방법은 굉장히 많다. 검색어 광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최적화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하더라고. 저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소기업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러분 못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150억 팔았고 지금 뭐 공기간판에서 50억 또 팔잖아요. 검색어 광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 여건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해도 매출이 진짜 쭉쭉쭉쭉 올라가요. 왜냐? 경쟁사가 없으니까. 나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어 광고만 하면 매출이 오르고 검색어 광고라는 건 너무 쉽잖아요. 처음에만 머리를 이제 쥐어짜면 돼요. 문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서 승부가 다 난단 말이에요. 제가 명함 문구를 뭐라고 적었냐면은 옵셋 인쇄, 양면 풀칼라, 500매 980엔. 기획사에서 명함 쳐볼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싸게 파는 데 있나. 근데 500매 980엔이라는 숫자 자체에 일단 기절해요. 두 번째는 이게 옵셋 인쇄래. 그때도 이미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디지털 인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엔 옵셋 인쇄는 품질이 월등히 좋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면 풀칼라야. 안 사면 바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1등하고 2등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 2등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사러 들어가는데 1, 2등부터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재미 삼아서 명함이라고 치고 그걸 누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꼭 내가 명함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명함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것 중에 1, 2등을 누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고객이에요. 광고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비만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문장 처음에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365일 똑같은 거 갖고 울고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365일 무매인 판매장이고, 뭐 며칠이라면 뭐 업장 관리 안 해도 다 돼요. 뭐 사람과 안 만나도 돼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일본에서 손님이었어요. 공기 간판 구매하는 이제 도로에 간판 설치하는 업체인데, 그 사장이 좀 특이해서 자기하고 거래하고 있는 판매자는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왔어요. 20년 동안 처음 만났어, 손님을 진짜. 일본에서도 손님 만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손님 안 만나잖아요.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미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전부 다 선입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지금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닌 거는 손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는 진짜 지옥입니다.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꼭 우리하고 같진 않지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창업한 자영업자가 123만 명이에요. 먹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리고 설사 있다 그러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외에 나가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잠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판을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아예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중앙 국외 부처가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전략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 배송비도 지원해줘요. 사실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존의 중국 본토와 중국에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파견되어 나온 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서 아마존 판매자의 50%가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마존 매출의 50%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품 갖고는 아마존 들어가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중국 상인들한테 치여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의 특별한 상품. 그거야 전 세계에 나가도 되겠지.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명함, 스티커, 현수막, 홀로그램 스티커, 앨범 이런 걸 갖고 지금 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는 지금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서는 가리고 공개를 할까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아마존 입점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행정정보 요청을 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없겠어요. 뭐 자료 조사도 안 하겠지. 관련 부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직판하는 걸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사기업 차원에서 하지만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분들이 10만 해외 직판상 만들기 운동 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제안도 하고 또 이제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해외 직판 관련해서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도 너무 떨어져서 못하더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쇼핑몰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한국 소상공인들에게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일도 하고 등등 해서 10만 해외 직판상 만들기 운동 본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정부 자금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쨌든 해외 직판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지원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권대욱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대욱입니다. 저는 기업 생활을 한 48년 동안 하고 건설에 21년, 호텔 매니지먼트를 한 1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휴넷이라는 교육회사 회장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 사장을 제가 휴넷에 있을 때 만나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고문 역할을 좀 했었고 제가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은퇴를 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이 보람이 있을까 이런 일을 찾던 중에 마침 김종박 사장의 티콘 글로벌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제가 그동안 쭉 검토를 해보고 들어보고 같이 관공서를 찾아다녀보고 이러다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이 힘든 분들이 국내의 아주 티피컬한 그 레드오션을 떠나가지고 일본, 지금 현재는 일본이지만 앞으로는 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말 경쟁자가 없는 그런 블루오션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펼치면 어떻겠느냐. 물론 뭐 모든 아이템이 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 이따 우리 디군 김종박 대표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일본에서 경쟁에 있는 상품이 너무나 많다. 또 먼저 진출을 해도 따라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유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한국 상인들, 직판, 자사모를 해외에다 갖춘 우리 직판상들이 10만 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크게 발전을 하겠구나. 국가의 부에도 이게 도움이 되고 청년 또는 소상공인들의 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운동본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제가 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단법인이 되면은 우리가 아카데미를 내년 3월 1일 오픈할 목표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했었던 정재훈 사장님도 같이 지금 발기인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운동을 갖다 지속해서 정말로 10만 우리 한상들이 해외에다 직판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저의 일생의 보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이지만 왜 하필 일본이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보면은 반드시 가성비가 좋다고만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 K라는 어떤 여태까지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멋진 지금 현재 그 이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에 K 컬처가 붙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런 데는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있을 거냐? 그런 때는 가격 경쟁력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문구를 하나 수출하더라도 그 앞에다 K를 붙이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옛날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일제 지금 현재 연필, 일제 노트 이걸 갖다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서도 부모들이 사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각자 갖고 계신 그 아이템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 아이템이 경쟁이 없다 판단되시면 아이템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이 저는 매뉴팩처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유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는 그런 날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티콘 글로벌의 회장이고 또 10만 한상 직판 만들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이면서 권대욱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김종박 사장 티콘 글로벌의 이러한 어떤 취지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도 지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활동을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설명회 지금 오셨는데 참 잘 오셨다 이렇게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4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동안 저는 35년 CEO를 했습니다. 나이 35살에 사장이 돼서 사장 생활만 35년을 했죠. 그런 사람이 이 티콘 와가지고 아무리 참 한번 들어서 이거 내용이 참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덥석 지금 10만 한상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기까지는 저 나름대로의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지켜봤죠.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우리 김종박 사장은 막힘이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어떤 저 프로세스를 보고 아하, 이거는 정말 되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더욱더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그 질문들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김 사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큰 어떤 하나의 이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른 활동 하시는 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청춘합창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벌써 10년이 지나서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KBS의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이라고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합창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팀이 그 합창제 끝나고 나서 청춘합창단이라는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이라고 팀을 결성했어요. 그 팀이 UN 공연을 했어요. UN 공연. 그 다음에 카네기홀 공연도 하고 KBS 전국 합창대회 우승을 하고 세계 합창대회 나가서 우승하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최근에 한국 전쟁에 지원을 한 나라가 16개국은 직접 참전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료 이런 거 지원한 나라까지 22개 나라래요. 그 나라에 감사 방문 합창을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갔다 오셨거든요.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목표가 평양 공연이래요. 근데 유엔 공연 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돈키호테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시니어 합창단을 데리고 유엔 공연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사시켰어요. 평양 공연도 꼭 성사될 거거든요. 우리도 같이 좀 갈 수 있게 다리를 살짝 걸쳐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진짜 시간 걸리지 않고 내가 할게 그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정부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하실 때도 크게 도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히 쓰는 게 해외 쇼핑몰 입점 방법이에요. 아마존, 타오바오, 티몰, 소피, 라자다 이런 데 들어가서 파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티쿤 경험으로는 티쿤은 이거를 주로 삼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거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티쿤이 공기 간판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일본 아마존, 야후 재팬 쇼핑, 그 다음에 사무용품 뭐죠? 아스컬, 일본 최대 회사용품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에 입점시켜서 팔고 있어요. 자사몰 매출의 0.7% 되더라고요. 0.7%.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저는 해외 종합 쇼핑몰에 입점해본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사몰보다는 매출이 턱없이 적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일본 라쿠텐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라쿠텐 아시죠? 그래서 한국 상인들에게는 라쿠텐에 입점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라쿠텐에서 우리한테 용기 입점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라쿠텐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이게 우리 용기점이에요. 우리 용기점. 우리가 직영하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가성비 랭킹 1위예요. 정말 이게 무슨 특별한 거겠어요. 가성비 랭킹 1인 걸 알고 라쿠텐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입점해 달래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역제안을 했어요. 입점료 받지 말아라. 입점료 받지 말고 월 입점비가 있거든요. 월 사용료가 있어요. 월 사용료하고 입점비를 받지 마라. 그랬더니 라쿠텐에서 입점비는 면제해 주겠지만 월정액은 깎아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가 봤더니 개코도 아니더라는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티쿤 경험으로는 티쿤은 하여간 이 방법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쿠팡에 들어가서 저는 돈 벌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단골을 확보할 수 없어요. 단골. 장사는 단골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셔요. 이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의 사이트 주소예요. 이 대부분이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0에서 80%예요.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자상거래업에서는 광고가 생명이거든요. 왜냐, 손님을 모아야 되잖아요. 손님을 모아서 매출에, 이거 다 공개해놨는데 안 찍어도 돼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 매출의 70%를 단골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는 광고를 안 해도요, 6개월 동안은 매출이 떨어지질 않아요. 단골이 계속 사주니까. 근데 안 하면 6개월부터는 떨어져요. 그래서 단골을, 내 고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는 장사에서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DB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그 어디서도 고객 DB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 쿠팡은 그 고객 DB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조를 퍼부어 넣은 거예요. 근데 너 이거 샀지? 뭐 이메일 주소 주고 전화번호 다 주고 그러면은 이 쿠팡에서 판매하던 판매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에게 메일 보내겠죠. 우리 쇼핑몰 와서 사세요. 다 데려가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종합몰에서는 단골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뭐 물건 샀어. 그럼 그 판매자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특별한 물건을 샀어. 뭐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가격 높은 순, 판매자 많은 순, 이거 따라가잖아요. 다 가버립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짓이더라고요, 이 짓은. 그 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돈 벌 수 있다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정말 악랄한 자본가잖아요. 판매자에게뿐 아니라 자기 구성원들에게도 아주 매몰찬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좋은 일 시키겠어요? 아마존은 덜해요. 쿠팡 현재 판매 물건 중에 50%는 PB 상품입니다. 그렇죠? 곰곰이 그 쿠팡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당했다니까요. 티셔츠 잘 만들어서 팔았어요. 2년 만에 중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곰곰 브랜드 달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종합몰의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브랜딩이 안 돼요. 근데 이 몰들은 다 브랜딩이잖아요. 사람들이 애드 프린트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즐겨찾기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사몰이 훨씬 더 생명력이 오래가고 진짜 장사다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해외 쇼핑몰 입점은 브랜딩 할 수 없다. 단골 고객을 가질 수 없다. DB 마케팅을 할 수 없다. 어느 순간에 폐점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폐점 시킵니다, 진짜. 근데 폐점을 복구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존에다가 영어로 막 써요? 나는 폐점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존이 이미 폐점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문 닫아요,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기대서 사는 거는 다 그런 운명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가게 있으면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리고 광고비가 자사몰이 훨씬 싸요. 왜냐?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이거 안 해요. 진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했잖아요. 라쿠텐에서 들어가려 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좀 후회되긴 해, 지금 와서는. 왜냐하면 그래도 걸어놨으면 얼마라도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뭐 별로 아쉽지도 않아요. 전체 매출에서 0.7%인데 뭐 그게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역직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역직구라는 방식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해외 소비자가 와서 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역직구거든요. 직구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쇼핑몰 가서 사는 게 직구잖아요. 역직구는 그 나라 소비자가 한국에 넘어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소비자가 여러분 가게에 누가 옵니까? 오면 쿠팡에 가겠죠. 여러분 가게를 알릴 방법이 없어요. 해외 소비자에게는. 유일하게 되는 거는 기획사 상품입니다. K 브랜드 상품은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안 파니까. 그거 말고는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쿠팡이 아니잖아요. 쿠팡에 가면 다 있는데 여러분 가게에 누가 오며, 두 번째는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게에.
불가리아 사람이 와서 질문하고 프랑스 사람이 와서 질문하고 나이지리아 사람이 와서 질문하면 여러분이 배송료 감당 못해요. 하나하나 보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직구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브랜드가 아닌 이상 될 수 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작은 가게 가서 물건 사시겠어요? 안 사잖아요. 못 사요. 왜냐? 이게 반품은 받아주나 비행기 값은 이게 우리가 눈탱이 안 맞았나? 못 산다고요. 프랑스에 가서 살 거면은 프랑스에 있는 아마존 가서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직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라. 무슨 얘기한 거죠? 지금 역직구를 뭐 어떻게 확대해? 쿠팡더러 주민등록증 받지 말라는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좀 티쿤 공기간판 아웃룩이니까 이제 예측이에요. 3억 3천만 엔 팔았어요. N 3억 3천만 엔 팔았어요. 명함 2억 9천만 엔 팔았어요. 2억 9천만 엔, 2억 7천만 엔, 플라스틱 용기 1,300만 엔, 1,200만 엔, 1억 2천만 엔, 1억 1천만 엔, 1억 1천만 엔 팔았어요. 이거 전부 다 이 방법으로 판 거예요. 현지화 자사몰 해외 직판 방식으로 판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방법이 돈이 제일 적게 듭니다. 왜냐? 단골 고객 70%가 항상 내 고객이 되어 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새 고객을 유치하면은 거의 8%에서 10%가 단골 고객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온데 눈 쌓이는 격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해외 직판을 해서 길이 딱 두 가지예요. 해외 직판은 하나는 처음부터 안 돼. 안 되거나 어쨌든 매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건 뭐 뻔한 거잖아요. 되거나 안 되거나지 뭐가 있겠어. 근데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데 되는 거는요. 매출이 절대 안 줄어요. 제가 장담을 하지만 매출이 절대 안 줍니다. 왜냐면 어쨌든 팔렸으니까. 광고비는 고정비잖아요. 광고비는 고정비예요. 자,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얘가 우리 집에 티쿤의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얘가 어떤 애냐면 얘인데요. 이제 어떤 판매사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엮여가지고 이게 잘 되니까 돈을 좀 꿔달래요. 꽂았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기보다 갚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500만 엔이거든요. 5천만 원이면 손익분기점이에요. 이때 인수를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넘은 거예요. 500만 엔을. 그래서 야, 이걸 문을 닫아야 되나 안 닫아야 되나 이제 막 갈등이 심할 거 아니에요. 문을 닫을까 말까 그냥 아예 폐점해버릴까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보다는 매출이 계속 올라서 올해 작년보다 4%가 늘어난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산 거예요. 얘는 매출은 안 떨어질 거거든요. 계속 4%에서 6% 해마다 올라갈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광고비가 거의 700만 원을 쓰거든요. 예? 망하는 애에 700만 원 근데 고정비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손익분기점 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 경쟁사가 있어요. 근데 리본점도 일본에는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면 경상비는 일정해. 더 늘어나지 않아. 적자지만 매출은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역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직판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방식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그 나라, 우리라면 일본에 팔 때는 일본의 판매자가 파는 형식을 갖출 것.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해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법인이 팔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좋으면, 가성비만 좋으면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친절한 거거든요. 이거를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 자, 여기는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이고.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5도이며 일본 소비자가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가 여기서 물건을 사면 한국의 판매자가 있잖아요. 한국의 판매자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지금 물건을 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주문 들어왔어요 하고 문자 보내준단 말이에요. 띵동 하고. 그러면 주문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결제까지 끝났네. 포장을 해서 부천에 있는 티쿤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물건을 보내고 여기서 판매는 일로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팔아요. 티쿤 일본의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물건을 수입했어요.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끝났어요. 일본 소비자는 이 과정을 전혀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수입을 해서 판매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럼 수금한 돈을 역순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품이 생기면 일로 반품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 이제 그 사람처럼 어떤 판매사가 내가 큰 금액 이거 해보면요 1억짜리 거래도 빈번히 발생해요. 근데 1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이 소비자가 알았어 1억 주문 안 해요. 절대로. 너네 회사에 가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사카에 와. 여기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제 오사카에 가면 우리가 4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오사카에서 만나줘요. 그리고 더 큰 거래인데 진짜 큰 일본 회사는 오라 그래요. 자기 회사로. 야, 씨, 우리 오사카 있는데 너네 나고야까지 가면 돈 들어. 나 출장비 줄게. 뭐. 알았어. 갈게. 여기서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그럼 뭐,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 돈 지불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청구하겠죠. 이런 거래가 왔는데 우리가 가서 만나 줄까? 그리고 만나라 그러면 뭐 만나 주고 뭐 정 안 되면 뭐 돈 안 받고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 줘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다 보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기간판을 팔았는데 공기간판에 불이 난 거예요. 하나의 합선이 돼서.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판 공기간판 9,000대를 리콜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처리했어요.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 법무 문제, 법률 문제, 그 다음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데 이거 다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판매자는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팔지만 이 쇼핑몰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줘요. 우리는 안 해줘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서 못 해요. 쇼핑몰을 통해서 여기에 팔지만 마치 일본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자, 이거는 대구에 있는 회사, 대구에 있는 회사. 대구에 있는 회사가 전화번호를 걸어 놨잖아요. 이렇게. 050-8882-5460은 일본 인터넷폰이에요. 일본 인터넷폰을 대구에 갖다 놓고 대구에서 일본 원어민이 전화를 받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전부 인터넷인데. 그럼 일본 고객은 050-8882-5466에 전화하면은 일본 원어민이 지금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이 생기면은, 우리가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 법인이 있다. 우리 법인이고, 거기하고 처리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일본 손님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건 알 수도 없어요. 이 맨 밑에 보면은 주소, 오사카, 주오구, 미나미 센바, 전화번호 050-8882-5466. 그 다음에 모든 결제 수단은 일본 결제 수단이에요. 일본에는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결제 수단이 있어요.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죠. 그 역직구가 얼마나 어정쩡한 비즈니스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 때는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역직구 사이트 열어놓고 판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늘 매출인데 오늘은 잘 안 팔려. 어제는 970만 원, 9,700만 원씩 팔렸는데 오늘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 자, 뱅크는 알겠어. 은행 입금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역직구하면 은행 입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못 받아요. 매는 뭐죠? 다이히끼라 그래서 캐시온 딜리버리. 우리 치킨 주문하면은 결제 가지고 와서 결제 받아 가잖아요. 택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해요. 이거. 캐시온 딜리버리. 그 다음에 프렉스 결제가 17.5%가 프렉스 결제예요. 뭐냐면 후불 신용 결제라는 특별한 제도예요. 그래서 큰 거래가 있거나 법인은 월말 결제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말 결제 안 받아요 이러면은 일본에서는 이상한 회사예요. 이상한 회사. 왜냐하면 17.5%나 이용하는 프렉스 결제를 제공 안 한다고? 너네 무슨 사기꾼이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편의점 결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편의점 결제 없잖아요. 결제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지화해야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뭔가 이상하잖아. 이 회사는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많아. 은행 입금도 안 받아줘. 무슨 신용카드 사기범이냐 너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저게 수수료
수수료가 대충 얼마? 똑같아. 한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카드 결제는 3.2%에서 3.34%. 한국도 똑같잖아요. 한국 1% 되죠. 그거는 소상인일 때 거지. 소상인 거의 똑같아. 이것도 프렉스 결제도 거의 똑같아요. 3% 정도. 네, 그 정도 수준. 2.7%? 2.7%래요. 그래서 큰 거래일 때 우리도 무섭잖아요. 물건만 보내는데 돈 결제 안 하면 어때? 어떻게? 이런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프렉스 결제하는 회사에서 아, 걱정하지 마. 얘 너네끼리 거래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에 2.7% 달라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판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일본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팔면은 내가 경쟁력이 있어. 이상한 것도 없어. 왜 못 팔죠? 못 파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저는. 판매자가 이제 티쿤 해외법인한테 정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제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데 월말 그러니까 그달 배송된 거 배송이 끝난 거를 그 다음 달 10일에 결제해 주는? 15일 지급, 15 영업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 영업일? 여기 있네요. 자, 정산은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환율은 전신환으로 되는 거예요? 예, KEB 하나은행의 전신환 매입 1차 고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저게 세금 계산서를 왜 발행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해외 수출이잖아요. 우리한테 팔고 우리가 일본 법인에 수출한 형식을 갖춘다고요. 아, 국내 우리한테 먼저 팔고 우리가 일본 법인에 파는 건데 이 과정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판하고 싶어. 그러니까 티쿤 끼지 말고 내가 그냥 일본 법인하고 거래하고 싶어. 허용해요.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수출이 잡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다 잡혀요. 이것도 국내에도 내륙 수출 제도 규정에 의해서 다 인정은 받아요.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예, 해도 상관없이 인정은 받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일본 법인하고 우리 계약하고 싶어요 하면 하셔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도큐멘트 피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거 실어서 전부 다 이거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다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도 직수출 실적을 갖고 싶어 그러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제한 두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귀찮아하지 않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지금 티쿤이 하는 일과 판매사가 하는 일을 나눠 드릴 거예요. 티쿤이 하는 거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쇼핑몰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쇼핑몰은 여러분이 일본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쇼핑몰 만들 때 이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 하는 방법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근데 간단한 게 중요한 거면 얘기하면은 쇼핑몰을 일본어로 만들 때 툴은 쇼피파이를 쓰세요.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티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티쿤이 만든 티쿤 쇼핑몰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쇼피파이가 없었어요. 쇼피파이가 일본에 도입된 건 3년 전인데 쇼피파이가 티쿤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티쿤도 티쿤 쇼핑몰 빌더를 이용해서 운영하던 용기점을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그 리벨 아까 그 리본점 있잖아요. 그거 우리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
티쿤 빌더로 만든 건데 그것도 지금 내년 1월까지 다 쇼피파이로 바꾸고 있어요. 쇼피파이가 훨씬 좋아요. 좋은 이유는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만들면 일본 구글에 노출되는 상황이 훨씬 좋아져요. 티쿤은 다 끊어져 있는데 쇼피파이하고 구글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EO 작업이나 이런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쇼피파이로 만드셔라. 쇼피파이로 만드시고 해외 배송은 티쿤이 해줘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티쿤 부천 물류센터만 갖다 놓으면은 오늘 2시까지만 들어오면은 내일 일본 소비자가 다 받아요. 근데 1kg당 680엔이니까 한국에서는 그 가격으로 일본에 보내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1kg에 680엔이에요. 그래서 항공 운송료와 일례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DHL로 하면은 아마 한 15,000원 이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티쿤이 제일 싸요. 티쿤이 제일 쌀 수 있는 거는 티쿤이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일본 2위 사가와 회사하고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가와도 많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680엔이라 그래도 일본 손님이 500엔은 부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건을 한국에서 살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잖아요. 일본 손님은 물건 3,500엔에 송료 500엔 내는 걸 당연히 여겨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공짜로 해줄 수 있나요? 어느 판매자도 그건 못해요. 그래서 송료 500엔은 일본 손님으로부터 받고 거기에다가 190엔만 보태면 일본 손님에게 내일까지 다 도착해요.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물건이 무거워, 뭐 철괴야 이런 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페리호로 부산에서 컨테이너로 보내는 물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써도 사람들은 아니 배로 보내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객선이잖아요. 페리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오늘 4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건 내일 아침에 오사카에 다 도착해요. 통관은 서류 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무거운 건 그걸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물류도 티쿤이 해결을 해줘요. 모든 결제 수단 지금 제공해 드렸죠. 통관, 티쿤이 다 통관한 거예요. 오사카에서 반품받고 창고 운영해줘요. 창고 필요하면 얘기하면 돼요. 오프라인 영업 지원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자 그러면 티쿤이 다 만나줍니다. 일본 광고 홍보 마케팅 교육과 지원. 여러분 지금은 광고 못 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간단했는데 지금은 구글 광고 기법이 너무 정교해졌어요.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티쿤이 CEO들에게도 교육을 해드리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한 달 동안 연수 교육을 시켜드려요. 여기 출근해서.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가격 책정, 도소매 일괄 처리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회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전시회 참여도 티쿤이 없으면 못하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티쿤하고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쇼핑몰 제작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이 해주지 않나? 이거 티쿤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상품을 아는 사람이 쇼핑몰 만드는 거지 상품도 모르는 사람이 쇼핑몰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잖아요. 쇼핑몰은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자기밖에 못해요. 쇼핑몰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고 쇼피파이를 통해서 만드시는데 나 그거 좀 힘든데 그러는 분들은 그냥 제 추천이에요. 제 추천. 여기 보면은 티쿤 협력사 있어요. 여기에 스마트웰 컴퍼니에다가 맡기세요. 티쿤도 그냥 요끼점도 맡기고 지금 리벨점도 여기 맡겨버려요. 제일 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저는 그냥 맡기시라고 권해드려요. 힘들잖아요. 상품 등록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광고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광고 티쿤이 대행해 줄 수 없나요? 그런데 대행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마케팅 할 수 없어요. 근데 티쿤은 깊이 공부할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상품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외주 준다. 이거는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마케팅을 줘요?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마케팅이 생명인데 마케팅을 왜 남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면 사업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주 줘봤자 여러분보다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셔서 힘들어도 공부하셔야 돼서 남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거 팔아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케팅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떼돈을, 엄청난 돈을 줄 능력 없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돈 줄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티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연수 받겠다 하면은 다 허락하는 거예요. 공짜로. 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고객 응대하려면 원어민자 채용이 필수잖아요. 원어민자 채용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티쿤이 2021년에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에 우리 법인이 있고, 제가 4년 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법인을 10개 만들었다가, 그 제일 잘못한 거죠. 회사가 이제 막, 그 건물이 쓴 것도 팔고 막 그 정신없이 막 무너졌었는데, 그 위에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그때 한 3, 4년을 그냥 내부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판매사들 걸 쭉 점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원어민 채용을 제대로 한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 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기껏 현지화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해서 하신 분들이고 내가 억지로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스스로 원해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원어민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어민 채용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원어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티쿤은 지금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 바로 옆이 공기간판하고 용기 파는 사업부고 이 아래층이 리본 파는 사업부예요. 거기 일본어 원어민이 합쳐서 12명 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못하냐고. 한국에 일본어 원어민이 12만 8천 명이 산대요.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안 구하더라고. 그래 놓고 또 구해놓고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재택근무 시키더라고. 야, 진짜 한국 원어민도 재택근무 안 시키는데 왜 일본 원어민은 재택근무 시키는 거예요? CEO가 그만큼 결단하지 않아요. 장사를 못하는 거죠. 전 진짜 지금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게 독려하는 거예요. 일본어 원어민 채용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어 원어민도 없이 무슨 일본 사정을 알겠어요. 우리가 알면은 일본의 색감, 일본의 문투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일본어 잘한다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일본인만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인 채용하는 거가 가외,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인원이 아니에요. 자, 지금 마지막 얘기할게요. 이거는 채용해야 되는데, 자, 제일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직판을 할 때 손익분기점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까 이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오해가 전자상거래는 자본금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운 장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장사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자상거래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프라인하고 다른 점이 뭐죠? 오프라인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게를 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들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가게는 내 동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광고를 해서 고객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광고를 해서 10,000명을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광고비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권하는 거는 적어도 월 500만 원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500만 원을 쓰고 매출이 5천만 원이 넘을 때는 매출의 10%를 광고비를 쓰라고 권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월급을 가져가야 되고 또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해보면 하루 매출이 50만 원만 넘어가도요.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고객 응대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CEO를 포함해서 3명은 기본 인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서 사무실도 없이 할 수 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도 꽤 장사 잘하는 분들이 40 판매자가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럼 그 40명이 못한 거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몰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쇼핑몰을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봐야 되나요? 월 1,000만 원 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주 주더라도. 그럼 쇼핑몰 만드는 데에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들이고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쇼핑몰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쇼핑몰 만드는 데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자, 3명이 일하면 얼마죠? 400만 원씩 치더라도 1,200만 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말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광고비 치면 얼마가 들어간 거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항의해요.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럼 제가 거짓말 해야 돼요? 돈 안 들고 그냥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돈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이건 너무 되는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어쨌든 내가 해외 직판은 정말 돈 벌기 너무 쉽긴 해요. 하면은 무조건 되긴 돼요. 근데 착수할 돈이 없어.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 저도 이제 신용 불량이 걸려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배 박스 파는 후배 회사에 제가 합류를 해서 택배 박스를 성공시켜 준 걸 가지고 창업 자금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래도 그 돈이 모자랐어요. 근데 명함 사업을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사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는 처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초기 자본 한 5천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여간 5천에서 1억 됐을까요? 했는데 명함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명함이 너무 잘 팔렸는데 명함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자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키워야죠. 구성원 늘어나야죠. 결제대금 줘야죠. 계속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매출이 올라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꾸면 돼요. 은행에서 꾸고 그다음에 1년 지나면 정부에서 수출 지원 자금 줘요.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갖고 다 했거든요. 그 뭐 진짜 너무 힘들죠. 돈 없이 사업한다는 건 너무 힘든데 그거를 견뎌내서 이기면 건물 사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은 티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 다 겪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팔 수 있는지 거의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은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뭐 돈이 운명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뭐 사고 싶은 거 아껴서 사던 거 먹고 싶은 거 때 메뉴 계산하던 거 그냥 뭐 전혀 부담 없이 계산하는 게 운명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해외 직파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힘들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고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도전하기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단한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 과정을 극복하면 너무 편한 세상이 열려요. 진짜 너무 편한 세상이. 그래서 자, 하시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도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길은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뭐 여러분이 결심을 하셨을 때 다시 저하고 상담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에요. 아이템만 성립되면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조사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거 뭐 카페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아, 이런 물건 파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한테도 이런 거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우선 제일 안전한 거는. 그래서 앨범, 뭐 홀로그램 스티커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저라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어떤 사람은 티쿤더러 이런 얘기예요. 아, 주문품만 갖고 팔았다. 그래? 그 용기도 주문품이냐, 이거? 용기 주문품 아니잖아요. 그냥 경쟁력 있는 거면 뭐든지 된단 말이에요. 리본 주문품 아니잖아요. 이것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 그러면서 수요가 있는 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은 있죠.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요가 없는 제품도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대체제가 너무 많아. 비누, 향수 이런 거는 대체품이 너무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먹거리 이런 건 안 됩니다. 일본 같은데 어느 나라나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해외에 팔 수 있는 건 대기업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일상 상품 중에서도 많아요. 참고 이거 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이 카페는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카페에 들어오시고요. www.tikkun.com이에요. 들어오셔서 보면은 여기에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거죠. 참고. 아, 이런 제품은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막걸리 같은 주류 판매 되나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런 거 말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쉬운 제품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까다로운 제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습니다. 까다롭다고요. 먹거리는 까다로워요. 하여간. 그리고 식성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의 치즈? 한국에 못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잘 팔린다고 일본에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또 설사 김치가 잘 팔리잖아요. 그런 제품은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이미
뭐죠? 뭐 종가김치가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www.tikkun.com 이게 이 홈페이지예요.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가 워낙 편해서 이걸 홈페이지로 쓰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었던 건 어디 있냐면 사진 찍은 거는 여기 자사몰 현지와 해외 직판 이해하기 들어가서 티쿤 지원 이용 방법 치면 해외 진출한 한국 자사몰 리스트 있어요. 이런 데 눌러보면은 뭐 다 공개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그 사업 자체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해야만 되는 경우는 해외 직판하세요. 너무 편하고 돈 벌기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없다. 이게 제일 고민이시잖아요. 아이템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발굴하는 건 여러분 몫이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대표님처럼 뭐 어떤 특별한 여성 속옷, 그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해외 직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여성 속옷이야. 근데 이거는 자사몰보다 라쿠텐에서 더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전 잘 몰라요. 근데 대표님이 판단하셔서 일본 아마존에 팔고 싶어. 이럴 경우에도 티쿤이 지원해 드려요. 근데 지원할 때 일본의 법인을 갖고서 따로 법인을 갖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돈 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돈도 안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라쿠텐에 들어가고 싶어. 라쿠텐 지원도 티쿤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일본의 법인 만들어서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법인 만들 때 힘들면 티쿤이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출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마칠 거고요. 저기, 제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를 해 놓는데, 010-2703-9620 카톡 아이디 콜드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하자고 하세요. 저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상담료 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데도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진짜 공짜로 해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뭐 질문 그리고 없으시면. 잠시만 질문하세요. 네. 여기 그때 그 추천하는 뭐 아이템이라고 카페에 있는데 보면은 일본 그 야구복 그것들은 뭐 어쨌든 뭐 동호회든 뭐 사회 뭐 양육이든 뭐 학교든 소량을 어쨌든 이제 해서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리폼을 뭐 인쇄해주는 네네네. 네. 강추합니다. 강추. 일본에는 고등학교 야구단이 4,000개거든요. 어쨌든 이 리폼은 자기들 리폼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보내거나 다 디자인해서 보내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거 그럼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옷부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원래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인쇄하는 것들 보면은 기본 폼이 있는 거에서 이제 인쇄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복이란 게 뻔하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장 들어가긴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명함도 똑같았어요. 시장 들어가기 힘든다 그러는데 싸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기 무조건 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구단복은. 그럼 한국은 고등학교 야구단이 90개고 일본은 4,000개인데 사회인 야구단까지 치면은
왜 난 한국에서 이거 팔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다음에 야구 단복을 파시면서 야구 용품을 같이 파는 거예요. 축구복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추천한 거 야구 단복이 워낙 그 일본은 야구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셔라. 근데 아무도 안 하세요. 제가 이거 1년 동안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한다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시작은 힘듭니다. 누구나 다 안 가던 길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맨날 사람 다니는 산길에 무슨 산삼이 나겠어요. 도라지도 안 날걸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 산 속에 진짜 산삼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명함 일본에 안 팔았으면 제가 한국에 어떻게 팔아요? 전 못 팔아요. 지금도 못 팔아요. 팔 자신도 없어요. 근데 공기간판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팔아요? 저분들은, 딴 분들은 제조하면서 우리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일본 안 가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요, 진짜.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그 기록을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튜브에 지금 올릴 건데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요 라인에 지금 계신 분들,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혹시라도 나는 이 얼굴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편집할 때고 감안하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찍어서 나오지도 않는. 기회 아마 다시 한번 들어보실 그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도 좋고 또 다시 한번 들으면 또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또 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지금 남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만 해외 직판상 만들기 운동본부의 사업 설명회가 성료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1일 티쿤 글로벌 본사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티쿤 글로벌의 로고송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팡만이 우리 살길 하나 된 길 함께 가자. 청년들아 상인들아 글로벌로 날아가자. 작은 가게 세계로 가. 지판이 답이란 말해. 용기만 있으면 돼. 꿈을 펼쳐 보여줘. 10만 직판 함께 이뤄. 해외 자사 모여라 봐. 부자 되자 다 함께. 꿈을 팔아 성공해. 티쿤 글로벌 높이 달아. 직판으로 미래 열어. 청년 한상 소상공인 손잡고 함께 가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돼.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세계로 뻗어가자. 작은 가게 세계로 가. 지판이 답이란 말해. 용기만 있으면 돼. 꿈을 펼쳐 보여줘. 10만 직판 함께 이뤄.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